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8회차 K리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풋볼 살롱은 주중에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라리가 8경기와 K리그 1, 2 6경기 프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에서는 해당 프리뷰 내용을 바탕으로 살롱 코멘트 위주로 빠르게 최종픽을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내일 승무패 8회차 마감 시간이 토요일 낮 1시 50분까지입니다. 원래는 해외 축구만 들어왔을 때는 저녁 9시 50분까지 판매를 했는데 내일 K리그 경기가 전북과 서울의 경기가 2시에 킥오프가 되기 때문에 1시 50분까지만 판매를 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빠르게 최대한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승무패 토토를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풋볼살롱의 모든 축구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채널 구독과 동영상 시청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현미경 분석 파일을 비롯해서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네이버 전용 카페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전하는 말씀 듣고 빠르게 승무패 8회차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적중 내역은 2020년을 기준으로 풋볼살롱이 승무패 2등에 적중한 내역들입니다. 승무패에서는 아직 1등을 하지 못했지만 프로토에서는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를 기준으로 최고 배당 1등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풋볼살롱 본인뿐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도 속속 승무패 2등에 당첨이 되고 계십니다. 네, 끝으로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과 최종픽 이미지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네이버 전용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이 평균 15장에서 20장 분량인데 이 분석 자료 파일만 보시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으로는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해당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300명 가까이 되는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교류를 하고 계시고 실제 자신이 구매한 픽까지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쌀 언더 오빠라는 풋볼살롱만의 언더오버 프로토 언더오버 분석 예측 결과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축구 승무패 8회차 K리그 라리가 1번 경기는 전북현대와 FC 서울의 개막전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최종픽에서 전북의 단통 승리로 가보려고 하고 이 독식픽을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FC 서울의 승리 사이드까지 바치는 승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대한 데이터적인 내용이나 이적시장 관련 내용은 제가 어제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K리그 이적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자세한 소식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살로만 뉴스를 먼저 시청을 하시고 현미경 분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북 현대가 김상식 감독 체제에서 화끈한 공격, 화공을 추구한다고 어제 살로만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고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광주 FC 출신의 감독 박진섭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밸런스와 디테일을 강조하는 축구를 구사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에서 제가 왜 전북의 단통 승리를 봤는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이 양팀 모두 감독 교체 이후에 첫 시즌 개막전에서 맞대결을 펼치는데 이 김상식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오랜 세월 전북의 코치로 일하면서 선수들의 장단점 파악 면에서는 유리한 점이 있지만 이 감독 경험이 없는 게 약점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박진섭 감독은 지난 시즌에 광주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았긴 했는데 이 FC 서울 같은 빅클럽에서의 도전은 처음이기 때문에 김상식 감독과 마찬가지로 시험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화력 면에서는 일류첸코, 포항의 에이스 일류첸코까지 합류한
이 전북 쪽이 막강해 보입니다. 이 기존의 공격 라인인 구스타보, 바로우, 한교원, 쿠니모토, 김보경, 김승대까지 합류한 전북이기 때문에 이 공격 화력 면에서는 FC 서울보다 우위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FC 서울 역시 나상호 같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고, 특히 포항의 플레이메이커인 팔로세비치까지 영입을 하면서 이 나상호, 조용욱을 필두로 한 빠른 역습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광주 시절에 박진섭 감독이 엄원상, 펠리페, 윌리안 같은 선수들을 앞세워서 효율적인 역습 축구로 울산이나 전북을 상대로 이 심심치 않게 무승부를 거둔 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효율성과 밸런스를 유지하는 축구에 일가견이 있는 박진섭 감독이 나상호 같은 퀄리티 있는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또다시 전북을 곤욕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 기성용, 주장을 맡은 기성용 선수를 필두로 해서 오스마르, 한찬희 같은 이 중원 퀄리티 있는 미드필더들이 포진한 FC 서울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북 원정을 떠나서 수비를 먼저 탄탄히 한 다음에 기성용이나 오스마르, 그리고 팔로세비치 같은 날카로운 패스 한 방이 있는 선수들이 패스를 뿌려주고 이 최전방에 나상호와 조영욱 같은 빠른 선수들을 배치를 해서 역습 한 방을 노린다면, 이 전북이 김상식 감독이 화끈한 공격을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홈팬들 앞에서 화끈한 공격을 펼치다가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되면서 FC 서울의 역습 한 방에 덜미가 잡힐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전주성, 홈구장인 전주성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는 전북이 한껏 강화된 화력을 앞세워서 1만 명 가까운 홈팬들 앞에서 화끈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전북 같은 경우가 이 에이스 손준호 선수가 빠진 공백을 최영준과 류재문이 메워줘야 되는데, 만약에 최영준과 류재문이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고 이 서울의 퀄리티 있는 중원 자원에게 중원 싸움에서 압도를 당한다면 충분히 전북도 제 아무리 홈 경기라고 할지라도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폴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서울의 승리 사이트까지 조금 바칠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전북이 핵심 미드필더 자원인 이승기 선수가 이 재활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곧장 개막전에 출전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이선 핵심 자원인 쿠니모토도 5월 중이나 돼서야 부상 복귀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승기와 쿠니모토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도 전북이 조금은 머리가 아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K리그에는 22세 이하 룰이 있죠. 22세 이하 선수들을 꼭 선발 라인업에 집어넣어야 하고 교체 명단에도 한 명씩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선발로 출전을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교체 카드가 2장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 언더 22세 자원을 꼭 선발 라인업에 넣는데, 지난 시즌 모라이스 감독 체제에서는 조규성 선수가 22세 카드로 중용을 받아서 이 꾸역꾸역 골을 넣어주면서 그래도 1인분 역할은 해줬는데, 이 조규성 선수가 입대를 하면서 전북의 이 언더 22 카드가 마땅치가 않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2세 카드를 어떤 선수가 대체를 할 것인가도 전북에게는 이 크나큰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처럼 폴더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전북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분석 내용을 토대로 FC 서울의 사이드까지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경기는 전남과 충남 아산의 경기인데 전남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독식픽을 노리시는 분들은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풋볼살롱의 승무패 8회차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한도 내에서 32,000원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 투표율에서 나오듯이 이번 8회차 같은 경우에는 K리그뿐만 아니라 라리가 쪽에서도 굉장히 5대5 경기가 많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32,000원으로 최종픽을 구성을 하고 나머지 잔액으로 조금은 보험픽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풋볼살롱의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최대한 풋볼살롱이 분석을 해드리는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그리고 이 투폴 추천픽을 통해서 나만의 픽을 구성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전남과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제가 전남으로 가고 싶은 이유는 이 전남이 전경준 감독 체제에서
지난 시즌 끈끈한 축구를 보여드렸다고 살로만 뉴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최다 무승부 팀이기는 한데 제주 유나이티드 다음으로 짠물 수비를 보여줬던 것이 전남이고, 이 이유연이라는 측면 수비수 에이스가 전북으로 빠진 것은 크나큰 전력 누수라고 볼 수 있고, 이 공격 상황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줬던 에르난데스까지 경남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 전남이 전력 누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영입을 꽤 알짜배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남 사이드를 조금 믿어보고 싶고,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박동혁 감독이라고 수비수 출신 감독인데, 이 박동혁 감독이 지난 시즌에 최다 실점 팀이 아산이기 때문에 베테랑 수비진들을 대거 영입을 하면서 수비 안정화를 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남 아산이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됐던 팀인데 선제 실점을 하면 급격하게 무너졌던 이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베테랑 수비진들이 대거 합류를 하면서 수비력뿐만 아니라 노련미까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에이스 측면 수비수 이유연이 나갔는데 안산에서 그래도 김태현을 영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측면 수비 쪽을 보강한 전남입니다. 에르난데스의 이적이 공격 쪽의 전력 누수로 보이긴 하는데 이 발로텔리라는 선수가 지금 영입이 되어 있고, 이 발로텔리라는 공격수는 3월 중에나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로텔리뿐만 아니라 사무엘과 알렉스라는 두 용병을 영입한 전남이고, 이 과거에 한때 유망주로 꼽혔던 고려대 앙리라고 불렸던 박희성이라는 국내 공격수와 유망주 서명원까지 영입을 한 전남이기 때문에 이 국내파와 해외파 간의 주전 경쟁도 조금은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고려대 앙리 박희성 선수가 최근에 연습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는 등 굉장히 좋은 몸놀림을 보여줬고, 이 전남을 대표하는 선수 중에는 이종호라고 광양의 웨인 루니라고 불렸던 이종호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종호 선수가 팀의 주장을 맡으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새 시즌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남이 지난 시즌 짠물 수비로 최소 실점 2등이었는데 이 무승부가 최다 팀이었습니다. 이 무승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길 수 있었던 경기도 골 결정력이 부족하면서 무승부에 그치는 경기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종호를 필두로 해서 영입된 용병들과 이 고려대 앙리 박희성, 유망주 서명원까지 경쟁 구도로 흘러간다면 공격진 간의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의외로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다만 제가 충남 아산 쪽의 이변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는 충남 아산이 박동혁 감독 체제에서 수비수 영입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 베테랑 수비수 최규백과 유준수라는 중앙 수비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이 수비력뿐만 아니라 이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됐던 이 충남 아산인데 이 베테랑들이 합류를 하면서 무게의 중심을 잡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시간에 수비 조직력을 얼마나 끌어올렸을지가 조금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규백과 유준수의 합류는 충남 아산의 불안했던 수비진을 한층 더 탄탄히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슈가 있는데 이 충남 아산이 이 공격 쪽, 특히 중원 쪽에 이 일본 선수인 료헤이라는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이 선수가 일본 제1리그 센다이 출신인데 당시 제1리그에서 활약을 할 때 데이트 폭력 사건에 연루가 돼서 사실상 제1리그에서 퇴출 이 된 선수인데, 이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언론의 비판, 특히 팬들의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이상민이라는 멀티플레이어까지 영입을 했는데 이상민이라는 선수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생활에 문제가 많았던 두 선수를 영입한 충남 아산을 향해서 이 언론과 팬들의 비판이 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지금 선발로 기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선수 기용에 있어서 박동혁 감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이 단시간 내에 이 정비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가정하에 그래도 전남이 용병뿐만 아니라 이 국내 공격수들까지 많이 영입을 했기 때문에 전남이 홈 팬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홈에서는 한 골차 신승 정도까지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어서 조금 안정감 있게 픽을 구성을 했고 전남의 단통 승리로 가보는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남이 일단 지난 시즌부터 고질
본질적으로 골 결정력이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왔고 이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던 점을 들어봤을 때 이 충남 아산이 단시간에 박동혁 수비수 출신 박동혁 감독 체제에서 수비 조직력을 끌어올렸다면 의외로 유준수와 최규백이라는 베테랑 수비수들을 앞세워서 짠물 수비를 펼친다면 이 전남이 또다시 홈에서 골문을 열지 못하고 허덕이는 그림도 그려집니다. 또한 이 르웨이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아산에는 브라질 출신 공격수 마테우스와 알렉산드로라는 용병까지 영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충남 아산이 의외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면서 마테우스와 알렉산드로라는 용병을 활용해서 한 방을 노린다면 이 전남이 덜미가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남이 기본적으로 패배를 잘 하지 않는 팀이라는 점에서 홈에서 쉽게 패배를 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이 최대치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이 과감한 픽을 구성하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대구와 수원FC의 경기인데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고 투폴 추천은 대구의 승리 사이드를 바치면서 승모 투폴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구 쪽이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안 선수가 홍콩에 키치로 떠났고 김대원, 신창무, 류재문 같은 선수들이 이적을 하면서 전력 누수가 심했던 것이 대구FC인데 이 감독 대행 꼬리표를 뗀 이병근 감독 대행의 진정한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젊은 선수들이 대거 빠진 자리에 베테랑 공격수 이근호와 박기동이라는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 이 대구가 자랑하는 카운터 역습 축구, 빠른 템포의 축구에 이 베테랑 선수들이 어울릴까라는 의문감이 듭니다. 또한 올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을 해야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 에이스 세징야 같은 선수들이 자칫 부상이라도 당한다면 경기 운영, 특히 리그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대구FC이고 이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승격을 했는데 이 안병준이라는 득점왕 K리그2 득점왕 MVP를 떠나보내긴 했는데 일부 리그 출신의 이 빅네임들을 대거 영입을 했습니다. 한승규를 비롯해서 박주호, 무릴로, 이영재, 양동현, 김호남, 윤영성 같은 준척급 영입을 대거 성사를 시키면서 거의 새로운 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단들이 꼽은 다크호스 1순위로 선정된 것이 수원FC인데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을 드렸는데 어쨌든 조직력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이러한 선수들이 위력을 발휘할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김도균 감독이 전지훈련을 통해서 얼마만큼 조직력을 끌어올렸을지가 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35명 선수단 중에서 23명을 내보내고 새롭게 19명을 영입한 수원FC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팀이 됐다는 점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시즌 역시 세징야 의존도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구FC입니다. 이 김대원, 대안, 신창무 같은 선수들이 이탈이 되면서 대구가 자랑하는 역습 파괴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시즌 초반에 에드가라는 공격수 역시 결장을 하기 때문에 세징야의 특유의 독박 공격이 예상이 됩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은 지난 시즌에 대구FC에서 이 세징야가 무려 5m 이상 드리블을 혼자 한 다음에 득점한 골이 7골이라고 하는데 이 문선민과 팔로세비치가 3골로 2등인데 세징야는 7골이나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구FC가 얼마나 공격 상황에서 세징야에게 의존을 하는 팀인가 여실히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베테랑 공격수 이근호와 박기동이 합류를 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노장 선수들이다 보니까 대구가 추구하는 빠른 템포의 카운터 축구에 적합할지 의문감이 듭니다. 이 반면에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일부 리그 출신 선수들을 대거 영입을 하면서 아예 새 판짝이 들어갔는데 자연스럽게 조직력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비 쪽에 부상자들이 조금 있다는 수원FC의 김호곤 단장의 인터뷰를 제가 찾아봤는데 정확히 어떤 선수가 부상이 있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 쪽에 부상자들이 조금 있다는 점에서 수원FC도 대구 원정을 떠나서 쉽게 승리를 거두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승규, 무릴로, 라스, 벨트비크 같은 선수들이 포진한 수원의 공격력이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이 대구 FC 같은 경우에는 이 정태욱이라는 걸출한 중앙 수비수를 바탕으로 수비 쪽에는 그래도 전력 누수가 덜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국가대표 골키퍼인 구성윤이 상무로 입대를 하면서 골키퍼 포지션에 확실한 주전 골키퍼는 없지만 지금 4명, 3명의 골키퍼가 주전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 구성윤의 공백은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태욱을 축으로 한 대구FC의 수비 자체는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이 한승규, 무릴로, 라스 같은 선수들은 모두 다른 팀에서 뛰었던 공격수들이기 때문에 이 조직력, 공격 조직력이 단시간 내에 될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구FC의 홈구장인 대팍에서 홈팬들의 열렬한 3,000명의 응원을 받는다면 세징야 선수가 원래 개막전에 조금 부진하다는 징크스가 있는데 그래도 세징야 선수가 워낙에 스타 플레이어이다 보니까 대구 홈팬들 앞에서는 이 어마무시한 경기력을 뽐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이 있다면 이 세징야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다만 수원FC에는 지금 박주호라는 베테랑 이 수비수가 영입이 됐는데, 이 박주호 선수가 지난 시즌 울산 소속으로 세징야 선수를 아주 꽁꽁 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박주호 선수가 원래는 측면 수비수인데 멀티플레이어다 보니까 중앙 미드필드로 들어와가지고 세징야 선수를 아주 찰거머리처럼 따라다니면서 세징야의 혀를 내두르게 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주호 선수가 수원FC의 미드필더나 수비진에게 이 세징야 공략법을 조금 전수를 해준다면, 충분히 세징야만 막아낸다면 수원FC도 지금 수비진 쪽에는 박지수와 윤영선이라는 베테랑 수비수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FC도 대구FC, 특히 역습 위력이 저하된 에드가까지 빠지는 대구FC의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원FC의 조직력이 확보되지 않은 공격력의 빈공을 들어보고 세징야 일변도의 역습 공격을 박주호라는 베테랑 수비수를 필두로 한 수원FC의 수비진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경기는 의외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경기는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고, 이 투포를 추천을 드리면 그래도 홈팬들 앞에서 이 대구FC 선수들의 선전이 조금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대구 쪽 사이드를 받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4번 경기는 오랜만에 라리가 경기인데 에이바르와 우에스카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포를 잡아보려고 하고, 에이바르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2무 5패 하락세에 빠졌는데 직전 엘체 원정에서도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올 시즌 에이바르를 특징할 수 있는 것은 홈에서 고자다운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점인데, 이 홈에서는 지금 득점력이 꼴찌입니다. 라리가를 기준으로 꼴찌인데 홈에서는 6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바르가 또다시 우에스카를 상대로 홈에서 빈공을 보여준다면 최근에 상승세를 탄 우에스카이기 때문에 쉽게 승리를 거두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에이바르는 주전급 신규 부상자가 없는 상황이고, 지난 11월 우에스카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최근 1부 리그에서의 맞대결 전적에서는 1무 2패로 열세에 처한 에이바르이기 때문에 최근에 좋지 못한 에이바르가 기세를 탄 우에스카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것이라고는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는 감독 교체 이후에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직전 그라나다와의 홈 경기에서 3대2 역전승을 거두면서 확실히 강등권 탈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우에스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선수가 왼쪽 측면 윙백으로 나오고 있는 하비 갈란 선수와 최전방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라파 미르 선수인데 이 두 선수를 앞세운 공격이 살아나고 있고, 최근에 당한 2패 역시 세비야와 레알 마드리드라는 강팀과의 경기에서 한 골 차로 패배할 정도로 경기력 자체가 괜찮습니다. 우에스카 역시 주전급 신규 부상자가 없다는 점에서 이 양팀 모두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황에서 100% 전력으로 맞대결을 펼치기 때문에 팽팽한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근소하게 우에스카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하락세에 빠진 에이바르와 파체타 감독 부임 이후에 상승세를 탄 우에스카의 맞대결입니다. 이 에이바르 같은 경우가 결과도 좋지 못한데 경기 내용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에스카는 경기 내용도 좋고 결과까지 얻어내고 있어서 확실히 우에스카가 궤도에 오른 모습이고, 에이바르 같은 경우가 세트피스 공격이 강점인데 지난 맞대결에서도 우에스카를 상대로 세트피스로 선제골을 넣은 바 있는 에이바르입니다. 그런데 최근 세트피스 상황에서 에이바르가 득점이 줄어들면서 결과를 챙기지 못하고 있고, 특히 홈에서는 6골밖에 넣지 못하면서 라리가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에이바르이기 때문에 최근 기세를 탄 우에스카의 수비진을 뚫어내기에는 조금 버거워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에스카 역시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이 1등이고 지난 맞대결 에이바르와의 맞대결에서도 세트피스로 실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에이바르전에서도 세트피스 수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우에스카라고 보여집니다. 우에스카 같은 경우가 원정에서 실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원정에서는 평균 1.75골로 많은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에스카가 또다시 원정에서 안 좋은 수비력을 보여준다면, 제 아무리 에이바르가 홈 득점 꼴등 팀이라고는 하나 세트피스 우당탕탕 한 방으로 골을 넣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에스카 역시 원정에서 수비력을 강화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최근 왼쪽 측면의 하비 갈란과 라파 미르가 우에스카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데 이 두 선수를 앞세워서 연승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에스카 같은 경우가 이 라리가를 기준으로 올 시즌 2연승이 없습니다. 지금 직전 경기에서 그라나다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고 온 우에스카인데, 우에스카가 2연승이 없다는 점에서 충분히 부러질 여지가 있어 보이는 매치업이라고 보여지고, 이 에이바르 역시 홈에서 승리가 1승밖에 없지만 그래도 쉽게 패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이 투폴 여유가 있다면 무승부를 바치는 것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팀은 그래도 우에스카 쪽으로 보여지고, 경기력 자체가 지금 우에스카가 한껏 물이 올랐기 때문에 파체타 감독 체제에서 우에스카가 또다시 처음으로 올 시즌 2연승을 거두면서 에이바르를 조금 수렁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난 에이바르와의 맞대결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우에스카가 지공 상황에서 훨씬 더 좋은 공격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에이바르의 골키퍼 드미트로비치 골키퍼의 선방이 없었더라면 에이바르가 2골 정도는 실점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경기인데, 이 드미트로비치 골키퍼의 선방에 힘입어서 에이바르가 세트피스 선제골을 넣었기에 망정이지 우에스카가 충분히 경기력적으로는 압도를 했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최근 상승세를 탄 우에스카 사이드를 노리면서 저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세비야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구강컵 4강 1차전 홈경기에서 바르셀로나의 2대0 승리를 거뒀던 세비야이기 때문에 투표율 자체도 3대3대3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직전 엘체와의 홈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는 과정에서 메시 선수가 2골을 넣으면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에서 면밀하게 살펴드리면 최근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 선수죠. 다만 체력적인 우려가 있는데 최근에 메시 선수가 풀타임으로 연속적으로 경기를 소화하다 보니까 체력적인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메시 선수가 그래도 그렇게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는 플레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메시 선수 레벨이라면 체력적인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구강컵 원정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세비야에게 0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도 리오넬 메시 선수의 컨디션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바르셀로나의 슈팅이 족족 차는 족족 세비야의 골키퍼인 야신 부누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기 때문에 이 야신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더라면 바르셀로나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바르셀로나의 사이드를 꼭 바치고 싶은 이유는 바르셀로나가 베테랑 장신 수비수인 피케 선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물론 피케 선수가 굉장히 노장 선수에다가 전성기가 끝났고 노세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기량이 예전 같지가 않은데, 이 PSG전에서는 음바페 선수의 빠른 스피드에 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비야에는 음바페만큼의 빠른 스피드를 보유한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피케 선수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빌드업 능력 그리고 노련미가 가미된 수비력이 세비야를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구강컵 경기에서는 피케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움티티 선수가 굉장히 안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면
들어오면서 세비야에게 무기력하게 2대0으로 패배를 했는데, 이 피케 선수가 들어온다면 세비야에는 이 PSG의 음바페만큼의 빠른 스피드를 보유한 공격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피케 선수의 노련미 있는 수비가 세비야를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제가 바르셀로나의 사이드를 가져가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면 지난 구강컵에서 2대0으로 패배를 당했을 때 바르셀로나가 핵심 미드필더로 떠오른 페드리 선수가 결장을 했습니다. 이 페드리 선수가 나이가 굉장히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바르셀로나의 핵심 미드필더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제가 한때 살로만 뉴스에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페드리 선수가 중원에 들어오면서 이 대용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를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페드리 선수가 패스를 담당을 해주고, 이 더용 선수는 자유롭게 페널티 박스로 침투를 하면서 이 그리즈만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자유로워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드리 선수가 들어오면 구조적으로 바르셀로나의 공격진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구강컵 맞대결에서는 이 수비수 피케와 미드필더 페드리가 빠졌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바르셀로나가 이 두 선수를 필두로 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비야의 승리 쪽도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세비야가 홈에서 극강의 수비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바르셀로나가 지금 메시 선수가 아무리 컨디션이 좋다고 해도 최근에 그리즈만 선수가 다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 선수 혼자로는 세비야 극강의 수비력을 뚫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비야의 짠물 수비에 또다시 고전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바르셀로나가 무리하게 라인을 올려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공격 일변도로 나설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난 구강컵 맞대결에서 라키티치 선수에게 쐐기골을 허용을 했던 장면처럼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허무하게 역습 한 방으로 세비야에게 선제골을 얻어맞으면서 패배를 당할 것 같은 그림도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세비야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양팀 모두 올 시즌에서 세비야는 홈에서 무승부가 한 차례밖에 없고 바르셀로나 역시 무승부가 한 차례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양 팀이 지금 3위와 4위로 직접적인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승점 1점 무승부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비야가 선제골을 넣게 된다면 세비야 특유의 짠물 수비가 나오면서 1대0, 2대0 무실점 경기를 하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바르셀로나가 선제골을 넣는다면 바르셀로나의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이 세비야를 상대로도 충분히 메시 선수를 필두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승패를 갈라보겠고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알라베스와 오사수나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고, 이 투폴 추천으로는 오사수나의 승리 사이드를 바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알라베스가 최근에 직전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0대4 대패를 당하면서 2연패 수렁에 빠졌고, 최근 라리가 9경기에서 승리가 단 1승밖에 없습니다. 이 알라베스는 기본적으로 홈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팀이고, 맞대결에서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 12월 오사수나 원정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물론 원정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것은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오사수나가 전반 8분 만에 퇴장을 당해서 알라베스가 수적 우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경기였기 때문에 확실히 오사수나만 만나면 최근 리그 1무 3패 맞대결 전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아지는 알라베스입니다. 다만 지금 알라베스가 라리가 제공권 1등 팀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오사수나 역시 기본적으로 라리가 더듬었다. 이 오사수나가 기본적으로 라리가 제공권 3위라는 점에서 알라베스의 제공권이 그렇게까지 오사수나를 상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왼쪽 측면 수비수인 두아르테가 무릎 부상으로 불투명한 상황이고, 오사수나는 알라베스와 달리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직전 세비야와의 홈 경기에서는 0대2 패배를 당했지만 최근에 2021년을 들어서 패배가 단 3차례밖에 없습니다. 베티스, 그라나다, 세비야를 상대로 당한 패배밖에 없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오사수나는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경기력이 좋지 못한데 최근에는 원정에서 레반테를 꺾는 등 원정에서도 경기력 자체는 살아있는 오사수나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라리가 제공권 최상위 팀들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롱볼을 활용한 점에서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팀 성적과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오사수나 쪽으로 조금 기우는 매치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도 오사수나가 알라베스를 압도하는 면이 있고, 원정 고자인 느낌인 오사수나가 최근에 홈 깡패라고 불리는 레반테까지 잡아낸 적이 있기 때문에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 오사수나입니다. 반대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주포인 호셀루 선수가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성적이 좋지 못한데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쉽게 패배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라베스가 홈에서는 평균 실점이 1.25골로 원정에서 평균 2골에 가까운 실점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홈에서 확실히 수비력이 살아나는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쉽게 패배를 하지 않는 저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홈에서 당한 3연패 역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세비야, 레알 마드리드 같은 강팀들에게 당한 패배였기 때문에 자신들과 체급이 비슷하거나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홈 경기를 치르면 알라베스가 끈적끈적하게 패배를 당하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장점이 비슷한 양 팀의 대결이기 때문에 컨디션 자체가 좋은 오사수나 쪽으로 조금 기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알라베스가 홈에서의 저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팀 컨디션 자체가 올라온 오사수나 사이드를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알라베스 원정에서도 최근 패배가 없다는 점도 오사수나 사이드를 보는 것이 유력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고, 이 투포를 추천드린다면 오사수나 쪽을 믿어보는 것이 그래도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무패 8회차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헤타페와 발렌시아의 매치업인데 승무 투포를 잡으면서 헤타페 사이드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타페가 최근에 라리가 4연패 수렁에 빠졌는데 5경기째 무득점 수렁에 빠졌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한 골을 넣는데 그쳤는데 실점은 무려 12골이나 됩니다. 최전방 공격 자원들이 부진한 모습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헤타페는 그래도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다는 점에서 발렌시아를 상대로 확실하게 분위기 반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셀타비고와의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우리나라의 이강인 선수가 맹활약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발렌시아 역시 순순히 헤타페에게 무릎을 꿇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성적과 경기력이 너무나도 좋지 못해서 보르달라스 감독이 경질 위기에 빠진 헤타페입니다. 기존 선수들 위주로 다시 스쿼드를 운영 중인데 발렌시아에게는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왔던 헤타페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발렌시아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헤타페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헤타페가 빈곤한 득점력이 가장 큰 원인인데 이 공교롭게도 부진에 빠져있는 앙헬과 쿠초 에르난데스라는 헤타페의 공격수들이 지난 발렌시아전에서 나란히 골맛을 봤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발렌시아를 상대로도 충분히 이 좋은 추억을 떠올리면서 득점포 가동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 비아레알과 바르셀로나에서 데리고 온 쿠보와 알레냐라는 또 다른 공격 옵션이 있기 때문에 지난 발렌시아전 2대2 무승부보다도 훨씬 더 이 공격 자원만큼은 늘어난 헤타페입니다. 반대로 발렌시아 역시 이강인 선수가 맹활약을 하면서 셀타비고전 승리를 거뒀고, 발렌시아가 최근에 중앙수비수 파울리스타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수비력까지 조금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맹활약에 힘입어서 지난 셀타비고전에서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던 바예오와 가메이로라는 공격수가 나란히 골맛을 봤기 때문에 이 발렌시아도 호락호락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발렌시아가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너무 심한데 헤타페는 그래도 올 시즌 홈에서만큼은 평균 실점이 0.75골밖에 되지 않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올 시즌을 포함을 해서 라리가 원정 23경기에서 승리가 단 2번밖에 없는 원정 고자이기 때문에 발렌시아가 제 아무리 분위기가 좋다고 해도 헤타페, 특히 홈에서 짠물 수비가 살아나는 헤타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무승부를 베이스로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지금 보르달라스 감독의 모가지가 걸려있는 만큼 헤타페 선수들이 특유의 이 왕성한 압박 축구를 구사를 하면서 한 골차 꾸역승, 신승까지는 가능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발렌시아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2연승이 없다는 점도 헤타페 사이드로 틀어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헤타페 특유의 왕성한 압박 축구가 발렌시아를 압도하는 그림을 그려보면서 투폴로 승무, 투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8회차 현미경 문성비 최종픽 공유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연이어서 촬영을 해서 2부에서 빠르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말씀드렸던 전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픽을 구성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갑니다. 더욱이 이번 8회차는 7회차 10억 원이 2월이 됐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픽을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나만의 픽을 구성을 하셔서 승부를 보시는 것이 후회도 안 되고 결과도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